안녕하세요. 대입특별자치도교육청 대입진로진학지원단 강일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오는 모집요강, 대학에서 학교로 오는 모집요강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의 기회균형 전형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안에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농어촌학생, 농어촌학생 여기에는 농어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라는 건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어떤 전형에 속하는 것이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구분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은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어촌 학생들은 교육 환경이 조금은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전형의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34만 934명, 특별 전형은 3만 7,424명. 그래서 25학년도에는 총 37만 8,358명을 모집을 합니다.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는 것처럼 장애인 대상자 또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만학도를 비롯하여 농어촌 학생도 이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특별 전형이라고 했을 때 농어촌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은 다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을 모집하는 인원이 37,424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농어촌 학생들은 몇 명이나 모집을 하는지 보시면 대학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모집 요강을 볼 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볼 때 농어촌 학생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 농어촌 수급자 자립아동 등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 농어촌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 농어촌 학생 써 있던 것처럼 농어촌 학생들로만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모집하는 경우가 286명, 그다음에 5,435명 해서 5,721명은 농어촌 학생 써 있는 것처럼만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회균형 통합 거기에 이쪽에 써 있었죠. 이쪽에 그죠? 거기에 농어촌 써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집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들에서 총 모집하는 인원이 13,564명을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내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대학이 낼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내게 되려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해당 조건, 내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인정해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인데 유형 1번을 보면 농어촌 재학,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농어촌 학교에 재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농어촌 거주,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이 학생이 읍면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입학 1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입학 1부터 졸업일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생과 부모가
학생과 부모가 같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읍면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주소가 읍면 지역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유형 1번이고요. 유형 2번은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학교 재학,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거주 12년. 얘는 유형 1번은 지원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학생만. 그러니까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격 조건 1번과 2번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제 또 살펴보시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2주에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에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읍면 지역이 동으로 개편되는 거니까 무슨 군, 읍이 있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시로 포함돼 가지고 동으로 바뀌는 경우. 그런데 제가 재학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경우,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교 졸업 이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면 N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N수라는 과정에서 나는 N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졸업은 했지만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읍면 소재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자는 안 됩니다. 다인 학생은.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라든가 아니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비록 우리가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익산시 금마면에 있잖아요. 그죠? 익산시 금마면에 있으니까 면 소재의 학교이긴 하지만 여기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제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학 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연속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휴학 후 재입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휴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휴학했다가 1학년 2학기 다시 복학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농어촌 전형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고 꼭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한 일수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있는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웬만한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두 개 다 만족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자격 조건은 되는데 특별한 경우 이런 대학들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서울교대, 한성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이런 대학들은 반드시 유형 1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유형 1은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이런 대학들 국민대라든가 광주여대, 호원대, 동신대, 초당대 여기는 반드시 유형 2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형 1은 되고 내가 유형 1은 되고 유형 2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국민대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유형 2는 되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12년간 농어촌 학교를 다녔고 농어촌에 거주를 해서 유형 2는 되는데 유형 1은 안 된다. 그죠? 그럼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다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에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유형 1은 돼야 되고 이런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유형 2는 돼야 된다는 거.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네,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세 명이 유형 1로 갈 때 거주지가 다 읍면소재 지역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 임실군에 있고 엄마는 완주군에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도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하나의 면이나 읍, 그 하나의 면이나 읍에 세 분이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세 분이 각각 다 읍면소재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사 가는 거.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또는 전학 가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드시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로 이사를 간다든가 전학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이 연속되어야만 됩니다. 연속. 그러니까 가다가 뭐 한 학기 쉬었다가 다음 학기에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연속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사정상 주소지가 도시지역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농어촌 지역인 경우는 안 됩니다. 실제 거주지는 비록 농어촌 지역일지언정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모두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혹시나 이런 해당이 되는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이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으면 대학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학교에 입학과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런 상황인데 혹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네, 물어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다가 원서를 낼 거잖아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원서를 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원서를 냈네? 그러면 이 학생이 농어촌 특별전형 학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원서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진짜 유형 1번, 유형 2번에 해당되는 학생인가? 둘 중에 하나에 우리 학교에 농어촌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맞는 학생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모집 요강에 보면 농어촌 학생 지원 후 제출 서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혀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대학으로 보내면 됩니다. 대학으로 보내면 대학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의 직장 관련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예를 들면 나는 완주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리상의 위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페널티?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농어촌 전형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약간은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여쭤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장 명의로 학교장이 먼저 확인해서 확인서를 써서 대학으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이 서류까지 여러분들이 대학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분류를 봤는데요.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정원 내 특별 전형이 있고 정원 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처음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정원 내 농어촌 학생, 정원 외 농어촌 학생이 있었거든요. 정원 내 특별 전형, 정원 외 특별 전형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원 내 특별전형은 기회균형, 지역균형, 지역인재, 재외국인, 외국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원 내 특별전형이고 정원 내 특별전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그 다음에 정원 내 특별전형의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예시로 제가 들었는데요. 정원 내 특별전형 안에 기회균형이 있는데, 기회균형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기회균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대학은 기회균형을 주는데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학은 여기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학은 따로 농어촌 학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 다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특별 전형으로 모집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이처럼 기회균형이라는 거에 넣어서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기회균형이라는 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농어촌 학생만 따로 모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화면을 보면 여기에는 농어촌 학생이 있었죠. 그다음 여기에는 농어촌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농어촌 써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균형으로 모집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농어촌 써 있다. 그러면 여기 기회균형에서는 모집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이 됐던 아니면 농어촌 학생이 됐던 웬만한 대학들은 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면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학생이 있고 기회균형 선발이 있잖아요. 그죠? 농어촌 학생이 있고 여기 농어촌 학생이 있고 기회균형 선발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농어촌 학생이 기회균형 전형에 농어촌 학생이 있고 여기는 기회균형 전형에는 농어촌 학생이 안 들어있겠죠? 여기 농어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에 따라서는 농어촌 학생이 2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사례인데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 내 학생부 교과로 농어촌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 내 학생부 종합으로 농어촌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에 여기를 지금 보면 여기를 쭉 보면 공학계열 월입니다. 공학계열. 내가 만약에 이 공학계열 원에는 이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농어촌 학생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명 모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공학계열 원이었죠. 원 모집하면 11명 모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9명 모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 된다 그러면 공학계열 원 이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농어촌 지원할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농어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2장을 낼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면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담임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전북대학교가 안 들어있겠죠. 그죠? 안 들어있죠.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균형이 따로 있고 농어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기회균형 선발, 여기에 농어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농어촌을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 들어있다. 기회균형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들을 모집한다. 네, 것이고 이제 25학년도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표 보시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학생부 종합보다 학생부 교과에서 많이 모집을 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학생부 교과로 많이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보다 조금 덜.
그다음 수능은 더 조금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 외의 지역,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은 수도권 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네, 씁니다. 수도권 외 지역이니까 지방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서울권 대학이라든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하죠. 여기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여기 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여기는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이잖아요.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 이 모집하는 인원 중에서 보시면 네, 서울이 좀 많죠. 그다음에 인천, 경기. 이런 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모집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농어촌으로 1648명, 지금은 164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전형을 마치면 수시 전형에서 뽑지 못한 학생들은 다 정시를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1648명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개의 자격 조건을 묶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회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균형 표 있었잖아요. 그죠? 표가 있었는데 여러 개의 자격을 묶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여기에서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부여하는 대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농어촌 학생만 모집하는 것과 이런 기회균형으로 모집하는 거에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회균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10%입니다. 농어촌은 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은 농어촌 학생으로 모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이 포함된 전형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농어촌 학생으로만 모집하는 학과의 인원수보다 기회균형으로 모집하는 거의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학생을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이고 농어촌 학생 지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농어촌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함에도 교과 이수 충실도와 진로 관련 학업 충실도를 반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물론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2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한다. 농어촌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학업 역량을 2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한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다 안내를 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육 환경이 조금은 열악한 우리 농어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집 요강, 그것은 각각과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료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은 학교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디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검색을 해보면 대입정보 119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쭉 이어지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런 데를 보시면 뭐 경인교대는 종합으로 농어촌 학생 23명을 모집한다. 서류 100%다. 성균관대학교는 종합으로 농어촌 학생 100명을 모집한다. 서류 100이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안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검색도 해봐야 되고 상담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이 두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인원 진로진학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따라서 여러분들 검색하는 곳에 전북특별자치도 올인원 진로진학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또는 어디가. 아마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등학생들 어디가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지역별 대면 상담을 하기 때문에 1년 상시 상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상담에 가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나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학과에 가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열심히 끝까지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